이때 당시 프랑스 중앙은행이 디지털 유로 발행을 위한 플랫폼으로 리플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며 실제로 이로부터 약 1년이 지난 올해 2월 리플사가 디지털 유로 협회와 파트너십을 맺어 CBDC 개발 협력에 나선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오늘 나온 스위프트는 단순 몇 개 국가들 모아놓고 테스트를 하고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며 리플사는 그들과 함께 실제적인 협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 둘을 놓고 비교를 해보았을 때 과연 CBDC의 브릿지 통화로서 많은 국가들에게 채택이 될 플랫폼이 무엇이 될 것인지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시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목요일의 아침입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요즘 날씨가 상당히 쌀쌀해졌습니다. 이제 나가실 때 외투 하나 챙겨서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일교차가 큰 날씨에는 감기 걸리기가 딱 좋죠. 몸 관리에 항상 유념하시길 바라면서 이러한 쌀쌀한 날씨에도 크립토 마켓은 크게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는 박스권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 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0.71% 하락한 2156달러, 2위의 이더리움은 0.55% 하락한 1353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6위의 리플 XRP의 경우는 2.42% 상승하며 0.49달러, 8위의 에이다는 1.03% 하락한 0.43달러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더미너스, 이더리움의 더미너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40.1%, 17.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포지션 비율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63%로 더욱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이더리움의 경우는 거의 비슷하지만 근사하게 이제 숏 포지션이 소폭 더 높습니다. XRP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62.75%로 우위를 점하고 있네요. 코인에 투자하는 투자자분들 모두가 이제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현재 2022년도에 가격이 다시 살아준다 주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아침이어서 말이 좀 꼬이는데 내버튼 하지만 참 야속하게도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것이 인생과 투자라고 했나요? 파월의 이제 FOMC 빨 금리 인상으로 모든 꿈이 산산조각 났는데요. 투자자들 대부분이 3분기 연속 손실을 기록 중이죠. 수익권에서 그나마 버티던 사람들조차 이번 3분기를 마무리하면서 모두 손실로 돌아섰습니다. 많은 분석가들 그리고 전문가들의 경우는 이제 바이 더 딥을 외치고 있지만 일반적인 개미 투자자분들의 경우는 총알이 떨어진 것이 사실인데요. 이 와중에 코인으로 6.5%의 수익을 기록 중이다라고 말씀드리면 모두가 놀랍니다.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 넥소의 경우는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대부분 기본 4%의 이자를 제공합니다. 이제 저 역시 XRP로 이자를 받아오고 있는데 크립토 윈터가 더욱 진행이 되게 된다면 이율은 자연스럽게 오를 것입니다. 이제 작년 상승장 대비 현재 이율을 비교하였을 때 다소 높아졌으니 말이죠. 이 넥소의 경우는 이자를 받을 때 설정할 수 있는 옵션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자를 넥소 토큰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XRP나 비트코인을 예치하고 이자를 XRP가 아니라 넥소 토큰으로 받게 되죠. 대신 이율이 2%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넥소 토큰 가격이 0.8에서 1달러 선에서 움직이며 하락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믿고 넥소 토큰으로 이자를 받냐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일단 가격의 미래는 아무도 모르죠. 다만 넥소에서 넥소 토큰을 3년간 매입을 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가격이 최근 뛰었는데 향후 1에서 2년을 크립토 윈터로 가정한다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넥소 토큰으로 이자를 받고 일주일 동안 받은 이자를 현금화시켜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테이킹 이자는 이제 모아둔다기보다는 생활비의 일부분으로 사용하니 꽤나 쏠쏠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경우는 넥소 토큰으로 2% 추가 이율을 받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무슨 내가 코인을 몇 퍼센트 벌려고 시작했는 줄 아냐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코인이란 게 원래 시기를 잘못하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마이너스 90% 이상도 가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장기 투자, 가치 투자를 지향하신다면 어차피 홀딩하는 거 이자 받으면서 홀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 부분입니다. 이 크립토 윈터의 경우는 저 또한 2017년부터 투자를 해온 입장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기간 동안 복리로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굳이 가만히 한국거래소에서 코인을 썩힐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한국거래소에서 코인의 이자를 붙여줄 일은 만무하죠. 그렇기 때문에 트래블룰이 참 안타깝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인데요. 이 영상 하단 설명란과 댓글창에 두 개의 링크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링크는 100달러 이상 30일 예치 시 25달러를 받을 수 있는 링크이며 두 번째 링크는 1000달러 이상 30일 예치 시 100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가입하시면 될 것 같네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보합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2만 달러 부근에서 에너지를 모으는 듯 보이고 있는데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에 대하여 비트코인이 미래다, 가치 저장의 수단이다, 디지털 금이다라고 했던 사람들 중에 과연 지금 비트코인을 사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가격이 상승할 때는 비트코인이 마치 세상을 바꿀 만한 최첨단의 테크놀로지로 보이지만 이 하락할 때는 그저 데이터 쪼가리로 보이는 것이 사람의 심리죠. 이렇게 보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냥 크립토 마켓과는 아예 멀어지는 편이 낫습니다. 가격이 조금 상승하면 주워 먹을 거 없나 기웃거리고 원래 비트코인에 대해서 좋게 보았던 사람 마냥 행동하는 것은 절대로 투자에 있어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마인드가 아니죠.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바닥에 도달했다고 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비트코인은 하락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입니다. 더 빠질 수도 있는 것이죠. 앞선 영상에서 현재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10월보다는 11월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10월은 개인적으로 더욱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이제 11월의 풍파는 반드시 한번 겪어야 합니다. 그러니 10월 달에 조금 오르는 것 같다, 바닥인 것 같다고 덜컥 들어왔다가 물리면 안 됩니다. 분할 매수하며 꾸준히 개수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비트코인을 단순하고 의미 없는 데이터 쪼가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폐를 의미 없는 종이와 잉크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화폐는 또 국가에서 보증한다고 반문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노드들이 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또한 그 누구도 주도권을 가지지 못합니다. 심지어 꼭 필요한 변경도 전체 네트워크에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이보다 더 합리적이고 탈중앙화된 네트워크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비트코인을 포함한 크립토 마켓이 앞으로의 미래 금융 생태계를 어떠한 방식으로 바꿔 놓을지 충분히 기대해 보아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최근 글로벌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개발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인 CBDC인데요. 중국의 처음 스타트를 기점으로 현재 미국과 유럽,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까지 개발을 안 하고 있는 국가들이 없을 정도이죠. 국제통화기금인 IMF의 경우는 현재 전 세계 중앙은행 절반 이상이 CBDC에 대한 개발 및 연구를 진행 중인 것으로 공식 발표가 났었는데 불과 3주 전에 이러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제 4년 전 CBDC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인 국가가
단 19개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하면 짧은 기간 동안 중요성이 부각이 된 것인데, CBDC의 경우는 이제 금융 포용성 확대와 동시에 국내 결제 시스템의 유연성 강화를 할 수 있다는 글로벌 기구들의 공통된 전망이 있습니다. 그중 이제 자금 조달 문제와 결제 효율성, 비용 절감의 효과도 있지만 이제 리스크 또한 당연히 존재하겠죠. 이에 대해서 CBDC 관련 법안들 또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중인데, 이에 XRP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기관입니다. 이제 리플사가 이곳을 잡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죠. 바로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인 스위프트에서 하나의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CBDC 결제 시스템 관련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고 하는데, 일단 자세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스위프트의 글로벌 CBDC 결제 시스템 프레임워크 제시하였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가 글로벌 CBDC 결제 시스템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 스위프트의 경우는 HSBC, 스탠다드 차타드, UBS, 웰스파고, 프랑스와 독일 중앙은행이 참여한 테스트에서 서로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 간 CBDC와 법정화폐의 거래를 수행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단일 게이트웨이를 통해 국가 간 결제 상호 연결이 가능하다는 의미이자, 스위프트의 트랜잭션 관리 기능이 모든 네트워크 간 통신을 조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뭔가 말이 이해가 될 것 같으면서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제 간단하게 생각해서 스위프트의 시스템이 CBDC의 브릿지 역할로서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주의를 해야 하는 것은 다른 기관에서 언급한 것이 아닌 본인들이 스스로 우리 제품 좋다라고 홍보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 생각나시는 것이 있으실 것입니다. 바로 현재 우리 게르게 코인 XRP의 발행사 이 리플사 또한 CBDC의 브릿지 통화로서 XRP가 가장 적합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냐는 것이죠. 저는 CBDC의 브릿지 통화로서 스위프트보다 XRP가 사용될 확률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일단 지난 2022년 8월 말에 하나의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리플사가 CBDC 플랫폼에 XRP를 본격적으로 브릿지 통화 도입을 했다는 소식이 나온 것인데, 그러면 이전에는 도입을 안 했었느냐? 아닙니다.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새롭게 나온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이제는 완벽하게 모든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죠. 리플사의 CBDC 플랫폼은 XRP 레저를 기반으로 진행이 되며, CBDC의 토크나 지원뿐만 아니라 결제 또한 가능하며 디파이 등의 구현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리플사의 공식 설명에 따르면 당사의 CBDC 플랫폼은 트랜잭션이 23초 만에 완료되며, 네트워크 참여자는 CBDC 플랫폼상의 자금을 법정 화폐와 교환해 발행자에게 반환할 수도 있고, 지속 가능성 그리고 탄소 중립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과연 이를 정말로 실현 가능하냐라는 것인데요. 그저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닐까요? 이러한 의문이 들 수 있겠죠. 그렇다면 한 가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리플사의 솔루션을 직접 기술적으로 확인하고 채택 예정인 곳이 있느냐, 아니면 채택한 곳이 있느냐를 보면 정말 효과가 좋구나라고 판단하는 강력한 근거가 되겠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있습니다. 이제 작년이죠. 2021년 9월 하나의 소식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리플사가 부탄 왕립통화청에 CBDC 프라이빗 레저를 지원한다는 소식이 나온 것인데요. 이때 당시 부탄의 부총재의 경우는 리플과의 이번 협력이 CBDC가 지속 가능한 디지털 지급 결제 수단의 대안으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한다라는 언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뭔가 이제 부탄이라는 국가가 상대적으로 조금은 아쉽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적으로 선진국에서 이와 같은 발언이 나온다면 더욱 신뢰가 갈 텐데 말이죠. 그런데 있습니다. 무엇이 있느냐? 자국의 CBDC 플랫폼에 리플사의 솔루션을 도입하겠다라고 말한 금융 선진국들이 있습니다. 바로 작년 3월 하나의 소식이 나왔는데 CPA 호주에서 리플이 CBDC 모델로 적합하다는 언급과 프랑스의 중앙은행 또한 CBDC 발행 플랫폼으로 리플을 눈여겨보고 있다는 소식이 나온 것이죠. 이때 당시 프랑스 중앙은행이 디지털 유로 발행을 위한 플랫폼으로 리플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며 실제로 이로부터 약 1년이 지난 올해 2월 리플사가 디지털 유로 협회와 파트너십을 맺어 CBDC 개발 협력에 나선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인데요. 오늘 나온 스위프트는 단순 몇 개 국가들을 모아놓고 테스트를 하고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며 리플사는 그들과 실제적으로 함께 협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둘을 놓고 비교를 해보았을 때 과연 CBDC의 브릿지 통화로서 많은 국가들에게 채택이 될 플랫폼이 무엇이 될 것인지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시나요? 과거에는 그저 하나의 음모론 정도로 치부가 되었던 소식들이 2022년 하반기 들어서 실제화되며 구체화되는 모습을 우리 두 눈으로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 보여주었던 리플 XRP의 상승이 그저 반짝 상승이 아닌 충분한 상승 동력이 있다는 것, 내재 가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과연 소송이 마무리되게 되었을 때 XRP의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할 것인지 충분히 기대해보아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연준이 향후 발표 지표들에 이제 대해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해지면서 이제 요 며칠 증시가 올랐고 코인 또한 올라주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미리 캐치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할 일이겠지만 막상 8월과 9월에 보였던 제롬 파월의 태도를 보면 결코 그럴 일이 없을 것만 같죠. 연준 또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가 8월에야 독하게 마음을 먹고 금리 인상으로 완전히 돌아섰기 때문인데요. 이런 가운데 작년이죠. 2021년 작두를 탔다고까지 이야기가 전해지던 애널리스트 플랜 B의 경우는 최근 하나의 트위터를 남기게 되는데 지금을 이번 사이클의 최저점이라는 분석을 하게 됩니다. 현재 2만 달러는 2018년, 2019년에 비트코인 4,000달러, 2015년에 250달러, 2012년에 5달러라고 명시를 한 것인데요. 실제로 2만 달러 부근에서 비트코인이 움직여주며 박스권 횡보 및 에너지를 모으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이제 하락이 얼마나 더 진행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적어도 11월을 넘어가게 되면 조금은 그의 말에 더 큰 신뢰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전까지는 우리는 경거망동해서는 안 되겠죠. 2021년에 불장을 겪고 지금은 겨우 암호화폐 침체장, 즉 크립토 윈터의 1년을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락의 끝이라거나 폭등 직전이라는 식의 해석은 곤란한데 지금은 오르고 내리는 것이 사실상 의미가 없는 수준이죠. 현재는 최저점을 잘 지지받으면서 무탈하게 흘러가면 됩니다. 월봉으로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아마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실 수 있을 텐데 지금의 가격 등락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2024년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지나 2025년쯤 본격적인 불장이 온다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당장 코인 투자를 하다가 손실이 나고 손절을 하고 물리고 현재 시장을 떠나는 사람들 대부분이 사라진 뒤일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이제 무서워서 공포의 매도를 친 사람들은 많을 것이죠. 빚으로 투자를 하다가 코인으로 패가 망신했다며 코인을 도박쯤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겠죠. 기본적으로 증시와 비트코인 투자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투자는 기본적으로 가치를 묻어두는 투자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흘러 가격이
급등하는 시기가 오죠. 기존 상승을 감안할 때 비트코인의 다음 불장 신고점 가격은 적게는 30만 달러에서 높게는 50만 달러가 될 수준이 높습니다. 이렇게 나무가 아닌 숲을 보고 미래에 눈을 두면 지금의 등락에 크게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상승은 언제나 급격했습니다. 그때 들어가려고 하면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암호화폐 시장을 통해 투자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결국엔 물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분할해서 매수하며 매월 기계적인 매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점을 따지다 보면 결국 시기를 놓치고 투자의 흐름을 잃게 되죠. 절대로 하락장 시에 시장을 떠나는 것이 능사가 아님을 깨달으시고 내가 투자한 자산에 대한 지속적인 공부가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영상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